어, 영상 보셨죠? 제가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볼 일이 없는데 전 이렇게 제가 어색한 적이 처음이에요. 눈썹을 왜 이렇게 올린대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 GM의 상무 임신옥입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이 청춘진담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광주 출신으로서 제 고향인 광주를 위해서 뭔가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대학생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아, 예, 역시 다수군요. 그러면 고등학생? 네, 혹시 취업준비생 있으신가요? 네. 제가 광주 출신이고 여자이고 그리고 일하는 여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이고 취업준비생이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취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취업만 하면은 망고 땡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인들의 뇌구조를 보면은 뭐가 제일 크게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리고 퇴근, 그리고 주말, 그리고 휴가. 이제 매일매일은 이렇고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못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행복한 선택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사람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맞부닥치게 되는 게 바로 선택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맞부딪히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도대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미련이 적게 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방법. 답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실 텐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뭔가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은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해서 쭉 걸어온 길입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한 1000m 높이에서 본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직선은 아니죠. 굴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한 우물만을 파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외국에 대한 동경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외국은 뭘 몰랐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나는 꼭 미국에 가보고 싶다.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994년도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기회가 왔어요. 미국에 갈 수 있는. 학교에서 교내 경시대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입상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가 96년이거든요. 거의 20년 전이죠. 지금은 어학연수가 많이 보편화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년을 갔다 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니까 저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교육과 졸업생들이 대부분 뭐 하는지 아시죠? 임용고시를 봐요. 저는 근데 임용고시를 준비를 안 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어른들은 그러시지만 공부 머리도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잘했는데 교육학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기타 과목들은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제 체질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멋진 건 하고 싶은데 뭘 할까? 근데 91년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네, 경제 위기는 97년도고 91년생 안 계시죠? 91년도에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멋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4학년 때 동시통역 대학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동시통역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동시통역사를 하면서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연사가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저기 뒤에서 박스에 저희는 부스라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통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의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GM대에 입사를 합니다. 이것은 낸시 아줌마와 케빈 아저씨의 덕이에요. 그런데 사실 통역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통역은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자료를 다 만들고 뭐든지 회의도 다 이렇게 갖춘 다음에 자료만 저한테 주면 저는 그 자료만 보고 통역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거는 되게 능동적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기획도 해야 되고 일을 끌고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협업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팔로우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그 모두 전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렇게 전직을 했나 보다. 다른 길을 한번 더 모색을 해볼까? 그렇지만 한번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10년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했어요. 5년이 지나니까 다른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파견. 토요일날 잠을 자고 있는데 8시쯤에 인사 부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저기 이스라엘에 기회 있는데 가볼래? 제가 그때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 5살, 7살. 여러분 가시겠어요? 저는 갔어요. 왜냐면 저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그래서 남편을 고를 때는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 남편이 무슨 여자가 애 둘을 놓고 외국에 가서 혼자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업무를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업무가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제가 부장도 달고 또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한국 GM 최연소 상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 업무를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크로스 펑셔널 업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길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다른 부문을 경험함으로써 뭔가 더 그러니까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올 초에 사장 비서실로 가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다 요즘에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장실로 가면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늘 항상 일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매우 소홀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시기에 제가 이 결정을 하던 시기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혼자 세계를 여행하겠대요. 여러분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보내줬어요. 대신에 애들을 데려가라. 그래서 지금 3부자가 올 3월부터 세계 일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간중간 제가 휴가가 있을 때 가서 만나고 오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만나고 왔어요. 아시아 끝내고 유럽 끝내고 아프리카 끝내고 지금 이제 아메리카로 간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끌고 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이 쉽지 이게 쉬웠을까요? 네.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를 준비했는데 처음 그림은 뭔지 아시죠? 병아리. 네. 다른 분? 미운 오리 새끼.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왜 나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까?
사범대학 나와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선생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그걸 바라셨어요. 통역대하고 나와서 통역사 하면서 계속 경력을 쌓아가는 게 왜 안 좋았을까? 되게 사람들 이해 못했어요. 왜 전문직을 그만두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지. 그냥 인사 업무 쭉 하면 되지 왜 또 업무를 바꿨을까? 왜 애들을 두고 해외에 근무를 했을까?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그리고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두 번째 그림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우리나라 속담인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조직에 갔을 때 저는 그 조직의 어떤 그 평균이 아니었어요. 대학 때도 제 별명이 뭐였냐면은 근대요였어요.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다수결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늘 듣던 얘기가 제가 선고자의 길을 가야 한다. 네가 남을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5학년 때, 11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 당시 외국을 동경하던, 영어를 정말 좋아하던 꼬마가 생각했을 때 이게 네가 원하던 삶이었니? 라고 물었을 때 저한테 그게 미안하진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평범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거 여러분도 다 하려고 하시죠?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사람 채용하고 하는 거 보면은 서류를 봤을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쓰는 내용도 너무 똑같아요. 저의 장점은 이거고 저의 단점은 이거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또 긍정적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류에서 다 걸러져요. 여러분 지금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강점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더욱더 강화시키세요. 부족한 점을 메꿔서 남들처럼 평균이 되지 마시고 내가 강한 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면 내가 그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뜻하는 바를 널리 알리세요. 제가 아까 낸시 아줌마와 케빈 아저씨 얘기했죠. 통역사를 하면서 조금 지쳤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할 때 낸시 아줌마와 케빈 아저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당시 한국에 파견돼 있었던 GM 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너 통역하는 일 어때? 좋아? 그랬더니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엔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저에게 너 HR에서 한번 일해볼래?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입장벽이 참 높잖아요. 전공 뭐 했는지 지금까지 경력 어떻게 뭘 쌓아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저는 전공도 사범대학이면 취업 되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생뚱맞은 통역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여러분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거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수가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가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방법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쿨하게 인정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그런 궁리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잘못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라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고 유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누구나 한 가지씩 잘하는 점은 있어요. 아까 제가 가진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처음에 한국 GM과 대우 문화가 합쳐졌을 때 미국 쪽, GM 쪽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겸손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만 요즘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로벌 무대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겸손이 자칫 잘못하면 무능력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 하잖아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평균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자기 영어 못한다고 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입으로 저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못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고 잘한다고 해서 남이 틀렸을 때 비웃는다거나 남을 무시한다거나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유쾌한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하세요.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잃을 건 없어요. 우는 애 떡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여러분 잃을 건 없고 손을 들고 요청하세요. 내가 요청하지 않은 거를 받을 거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거기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